네, 난이도가 높아진 장세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국내 증시, 지금 미국 증시 좀 엇갈린 흐름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그 전날에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고, S&P,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동안 국내 증시 좀 영 힘을 못 쓰는데 오늘은 콜가 마이너스고요. 야간 선물이 플러스입니다. 글로벌 서머랠리에서 나홀로 후퇴하는 국내 증시 뒷심 발휘 못하는 점 아쉽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률 투자전략본부장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야간 선물과 EWI도 좀 엇갈린 흐름이네요. 먼저 상승에 시동을 걸었던 국내 증시가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후에 영 좀 시원찮은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적당한 가격입니다. 더 빠져도 할 말이 없고요. 언제든지 3천 이하로 갈 수 있는. 지금이 좀 적당한 가격이다. 네. 먼저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뷰. 올라갈 때는 당연히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지금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회복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면은 다시 3,250 정도. 우리 7월 30일 날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3,245였거든요. 3,245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더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거는 국내 자체적인 이슈고, 그다음에 관세 이슈. 어저께도 변압기 같이 관세 이슈가 느닷없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어저께 변압기가 3~4% 정도 전반적으로 빠진 것도 타당합니다. 구리 쪽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계산해 보면은 그 정도는 실효 관세가 15%가 아니고 철강 쪽에서 우리 그 변압기에서는 약 15%가 아니고 한 27에서 29%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14% 정도 플러스 되는 관세 효과인데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보통 30~40%는 되니까 곱하면은 4% 정도 하락이 타당합니다. 더 빠지면 기회입니다. 변압기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도 헷갈리는데 그런데 국내에도 아직 추동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라면 3,200 못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3,180선까지. 이거 더 빠져도 좀 할 말 없는데 더 빠지면 매수 기회로.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매크로가 더 나빠지지 않으면요. 네. 네. 정책 신뢰가 훼손된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댓글에서는 앞으로 5,0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사실 어제 이제 반도체 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 전에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를 저희가 이 시간에 파악한 바가 있었죠. 네. 반도체 최대 300% 관세에 투톱 소부장까지 투심이 악화됐는데 좀 같이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반도체 그 300% 관세는 우리가 미국에서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바로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라면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지속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되는데 빅테크한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0%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30% 50%도 뭐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저께 빠졌던 거는 그거보다는 미국의 장비주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가이던스를 낮췄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네. 우리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반도체 쪽의 그 장비 업체들은 가이던스를 낮추고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요. 8월 초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일본에서 넘버 원인 장비 업체가 전체적인 연간 가이던스를 낮췄고요. 어저께 나왔던 거는 오늘은 반대겠습니다만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세계 2, 3위 하는 업체인데 걔네들이 다음 분기 그러니까 7, 8, 9, 10월 달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 중국의 투자가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고 미리 지난 분기 실적에서 미리 그 관세 이펙트 때문에 미리 땡겨간 수요가 소강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암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주식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물론 어저께는 인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국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분 참여 이것을 일파만파 해석을 조금 우리한테 많이 부담스럽게 해석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의 악재다라는 좀 분석이 있었죠. 네, 근데 오늘 바로 보셨습니다만은 그거 10% 지분 참여에 그치고 원래 한 100억 불 정도 이렇게 보조금 주기로 한 거를 지분으로 바꿔주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또 실망스럽죠. 누구한테? 인텔 주주한테요. 그러면 또 오늘은 그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 과도했던 거는 약간 일부 되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0% 관세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장비 업체의 가이던스라든지 인텔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이런 거가 어저께 좀 과하게 반응된 측면이 있고요. 소부장은 이제 조금은 달리 봐야 됩니다. 소부장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주식의 수혜주 아니면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주 아니면 실적이 좋은 거 아니면 기술적으로 발전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달리 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달리 가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통 묶어서 소부장을 하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소부장주들이요. 네 가지 포인트로 주셨는데 삼성전자 수혜주냐, SK 하이닉스 관련주냐, 실적 상향되는 종목이냐, 기술적인 뭐 반전이 있는 종목이냐, 이게 이제 주요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건가요? 다 다릅니다. 이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고 일주일 내에 하나 딱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30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밸류도 문제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이런 거 골고루 투자가 수혜를 받는 거는 유진테크 정도가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이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 수혜는 소부장이 아니고 삼성 E&A 같은 EPC 업체입니다. 희한하죠? 삼성 E&A는 엔지니어링인데 얘네들은 원래 화공 플랜트 만드는 회사지만 화공 플랜트 핵심이 아니고 삼성전자 반도체의 수주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투자 수혜주로서 주가가 중간중간에 튑니다. 과거 3, 4년 전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 갔을 때 삼성 E&A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투자 수혜주고요. 아까 기술적인 진보하고 고객의 다양성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고 반면에 하이닉스의 수혜주는 HBM이죠.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세지는 않은 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뒷부분에 그 삼성 E&A 저희가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쭐게요. 근데 삼성 E&A를 좀 사야 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에서 좀 내놨는데, 저희 원래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좀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셨잖아요. 네네. 지금도 동의하시나요? 그런 트렌드를 맞는 거죠. 삼성 E&A를 화공 플랜트 개념으로 사시려고 했던 거는 1분기까지 안 좋았을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다가오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수급이 좋아진 것이 과연 화공 플랜트 그것만 때문에 간 거냐. 화공 플랜트는 중동이니까 사우디나 이런 쪽에 UAE라든지 이런 쪽에 원래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수주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아니면 그런 걸 좀 늦게 되기 때문에 2분기 지날 때 나오는 건데 2분기 지나면서 관심을 가진 거고요. 주가의 모멘텀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P4 평택 공장의 페이즈 4 아니면 P5에 대한 재개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부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패턴대로 보면은 그런 기대가 많이 높아졌을 때 PER이 14배, 15배 같다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도 밸류에이션 역사적 밴드 하단에 있어서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 삼성 E&A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주목하시는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전략면에서 이제, 지금 난이도가 너무 높은 상세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먼저 기존 주도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선 방산, 전력, 원전, 2차 전지까지 이미 비싸진 면도 있고요. 또 아직 뭐 팩트체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또 불평등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좀 줄줄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좀 저가 매수로 봐야 될까요? 새로운 종목 다시 발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에 대한 그 기사가 단독 기사가 내용이 맞다고 확인이 된다면 아니면 또는 그런 센티먼트 때문에 오늘 빠지겠죠. 오늘 빠지겠죠. 네, 애프터마켓에 벌써 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 내용을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뉴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 단독 기사는 윤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위에서 50년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단독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사실 체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되나요? 베리파이가 안 되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이 갖고 계시. 그래서 항상 뭐 이런 돌발 변수가 어저께 변압기도 갑자기 돌발 변수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비중을 30% 40% 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도 30, 40% 실는 거는 무리가 있고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항상 밸런스 있게 분포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그나마 위험을 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올라갈 때 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2.5% 빠지면 들어갈까요? 4.5% 빠지면 들어갈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답이 없습니다. 네, 변압기도 어제 그랬고 지금 원전도 그렇고 뭐 돌발 변수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업종이 30% 이상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주도주 전략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좀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원전은 말씀드렸고요. 아까 변압기 말씀드린 변압기는 어저께 반영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변압기가 만약에 오늘 더 빠진다면은 제 생각은 더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더 빠지면 변압기는 기회입니다. 기회고요. 조선은 한미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게 나오면은 그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러면 셀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방사능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나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는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렸고 실적에 뒷받침되지 않지만 그 ESS라든지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전지 와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그게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를 트레이딩 업이라 그랬지 2차 전지를 다른 주식 섹터를 빼고 여기를 50% 실는다 이런 그 얘기가 아니죠. 적당히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선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자재도 활기, 그 눈여겨볼 종목이 특별히 있을까요? 다 반영됐습니다. 지금 쫓아가는 거는 리스크고요. 오늘 며칠 남았다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셀드 뉴스가 맞고요. 반영됐다. 그럼요. 이미. 네. 그다음에 네. 구체적인 게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확인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가 내려갈 때 사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려갈 때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은 내려갈 때 사는 것도 리스크한 거고요. 반면에 확인이 돼서 구체적인 게 새로운 게 나오면 중요한 건 something new입니다. something new가 나오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조선은 기존에 알고 있는 거는 거의 한 90% 이상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탄탄한 주식 후보 김장열 본부장님의 픽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지금 당장에는 장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확실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돌발 배송하기 때문에 스프레드에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삼성의 아니면 빅테크의 수요 자체가 좋고 삼성에 투자한다면 삼성 E&A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한 종목에 15% 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빅테크 관련되는 거라면은 이제는 그 PCB 관련된 주식이 좋겠죠. 근데 오늘은 두산이 빠질 것 같네요. 왜?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수급 좋은 주식,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보실 만한 맞습니다. 시점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